예, 지난 시간 183페이지에 이중계약서 있잖아요. 네. 제가 방금 알파고에게 물어봤어요. 알파고가 답을 주는데요. 저한테 이걸 배워야 될 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세법 시간에 양도소득세. 세법 97조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세법 97조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중계약서 사시면 조세포탈, 조세법에 의한 조세포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조세법 9조에서 규정하거든요.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격정지, 방금 있었죠? 자격공인사, 뭐 이런 게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래 금액이 100분의 50인가요? 뭐 이건 또 과표로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아무튼 이게 이중계약서는 저희 쪽보다는 좀 높은 세법 문제로 기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18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요. 정리하시고요. 금지행위입니다. 33조의 금지행위. 저희가 매할수고 금수항리라고 하고 있죠. 매할수고 금수항리. 자, 33조 법조문부터 보시죠.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3조가 뭡니까? 저희가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건입광공이죠. 이 토건입광공에 대한 중개만 하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도록 해놨지는 않았으니까 업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2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자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3-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요.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했죠? 무효고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내용 또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우리가 금지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중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죠.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요. 금지된 증서. 6번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밑줄 쌍방거래도 밑줄. 당사자끼리 끼어들어서 본인이 직접 거래해버린다든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7번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죠.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비운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있다 밑줄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할수고 금상 미투 이렇게 하겠죠. 금상 미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5, 6, 7을 묶습니다. 5, 6, 7을 묶고요. 5, 6, 7을 묶어봅니다. 그 다음에 1, 2, 3, 4를 묶습니다. 1, 2, 3, 4를 묶고 5, 6, 7을 묶습니다. 그래서 1, 2, 3, 4 옆에다 묶어서 1-1이라고 씁니다. 1-1,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1부터 4까지는. 그 다음에 5, 6, 7은 3-2입니다. 3-2. 3-2가 금지행위에서 5, 6, 7은 금상미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생님, 1번하고 6번 그대로 외우면서요? 바뀐다고? 네, 그게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시지 말고요. 그럼 7월달에 외울까요? 7월달에 저희가 확정되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1번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1번과 직접 거래를 지금 법인에게는 허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거래를 허용할 거냐 지금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거래 하시고 싶으시면 펀드 하나 조성하세요. 사모펀드. 네, 5천만 원이면 됩니다. 다들 있잖아요 집에 5천만 원. 그 옛날에 그거 유명 재밌었는데 최효정 씨가 나왔나요? 네, 집에 코너가 뭐였는데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뭐 하잖아요. 집에 100억은 있으시잖아요. 있으시니까 사모펀드 하나, 저는 그런 펀드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젊었을 때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꿈이었으면 하겠죠. 꿈은 안 했고요.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사라졌는데 요즘은 다시 하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장 해보고 싶은 펀드가 뭐냐면 그런 소리에서 또 미안한데요.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크라우딩 펀드인데 기업들에 대한 크라우딩 펀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농사 펀드는 여러분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농사 펀드. 이제 농촌적이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년에 그 대상 받았더라고요. 그 농촌과 관련된 혁신 사업으로서 농사 펀드가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여기 플랫폼이고요.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고 이 농업인들이 해서 배를 이렇게 재배하시면 본인이 이 재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계획서를 짜시 올려요. 그리고 뭐 키로에 10kg에 얼마 이렇게 올립니다. 본인이 그 가격을 이렇게 3만 원 올리시면 이 가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찍겠다 어떻게 쭉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9월 뭐 15일 날 계속 감사합니다. 시판 깨끗이 닦아주셨네. 9월 15일 날 배송을 하겠다. 이때까지 3만 원 이렇게 입금을 받습니다. 입금을 받고 이제 이 농업하시는 분들 이 금액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 정도 투자가 되면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나쁘거나 그걸 떠나서 본인의 수익도 어느 정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좀 평년 거래량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때 이제 배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배급하는 건데 지금 이게 한 72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농사펀드 회원도 한 2,000명이더라고요. 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벼농사 같은 경우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리 잘 않잖아요. 판로가 없으면. 직접 그 거래하는 것들도 보이고, 그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데, 그럼 2015년도에 보니까, 그 2014년도에 이 사람 시작을 했는데, 이 펀드를, 그 펀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중개업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그때 한 750만 원을 변농사 하신 분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첫 해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첫 해는 한 300만 원이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작년에 놀랍게도 한 2,100만 원 이상이 펀딩이 됐더라고요. 펀딩이 돼서 이분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업 방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도 이제는 농업이 앞으로는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의 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10년 지나서 그때 왕 교수가 했던 말이 맞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저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식량과 관련돼서는 지금 약 30년 전으로 회귀해서 30년 전에 세계 자본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어디죠?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으로 자본들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땅 사는 거 지금도 놀리고 있다잖아요. 우리나라 땅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는 거 있는데 잡초만 우거져 있답니다. 그래서 쌀농사 짓겠다고 살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자본들이 열대우림 그쪽은 이제 거의 끝나고 그랬으니까 한계였잖아요. 아마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프리카 가서 지금 세계 자본들이 그쪽 아프리카에 비옥한 토지를 지금 무작위로 사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사는 안 되니까요. 네, 이런 형태. 실제로 이제 저는 우리가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문자 생산 방식에 이제 주문자가 생산자 의뢰 방식, 주문자가 의뢰해서 농사가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고요.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처음부터 농사에 대한 자금을 그 은행이라든가 농사에서 이렇게 대출할 게 아니라, 이게 펀드 면적 돈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농약도 좀 안 하고 싶으면 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작년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개념은 제가 보기엔 참 좋은 개념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런 개념들로, 근데 이게 이제 크라우딩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크라우딩 펀드라고 그러는데 초창기 펀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펀딩에 참여해서 이 과정의 결실에 대해서 수익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그 기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본인들의 먹거리에다가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그 기간이 딱 정해서 그 기간에만 생산되는 그 기간에만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하고 주문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여기서 이 펀드를 운영한 쪽부터 전체 수수료에 줄여서 한 10%
20% 정도 운영 수수료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인터파크라든가 G마켓에서 저희 등록하고 나면 수수료가 20% 정도 나거든요. 엄청나죠? 3만원짜리 올리면 6천원 수수료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그 정도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도 아무튼 이런 형태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됐고요. 부동산도 아마 이렇게 개념하시면 여기다가 주택 만드시면 되잖아요. 주택에서 사업계획서 쫙 짜고, 그래서 투자자를 매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선입금 방식인데 아마 이것도 후입금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지금 공급량보다는 좀 줄어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아직 만들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금을 주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겠습니까? 70년대만 70년대 그렇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80년대만 할까요? 아니 삽도 안 꽂았죠? 쉽게 하겠어. 기억나시나요? 이때 아파트 시장 삽도 안 꽂아. 삽 아시잖아요. 땅에다가 삽도 안 꽂았는데 돈을 투자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시다시피 90년 초 이때 한번 경제위기가 오면서 건설사들이 삽도 꽂이지 않은 상태에 부도나왔잖아요. 건설사들이 삽도 꽂이지 않은 포크라인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니까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공사에서 몇 프로인가요 지금? 완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몇 프로 이상 공사가 되면 이제 이렇게 돈을 받도록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아직 공사가 이런 입주도 전에 완성되기 전에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직 물건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 주라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 시장만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비어버린 거죠. 많이 비어서 오히려 건설사도 안 좋고 우리 또 비싸게 사고. 근데 분양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거 분양했더니 가격이 한 30% 싸게 지금 분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공된 후에 살펴보고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2단계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2단계로 지금 되지 않겠느냐.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당하죠. 90년대 보면. 그때 그 아파트 우리가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무등건설이라든가 지금 뭐 이름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호남을 대표했던 그런 건설업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주고 그랬었는데요. 그 뒤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분양하도록 했었죠. 크라우딩 펀드라는 개념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명세에서 이게 합법화 시켜줬어요. 예전에는 이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막 휘말리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짜서 이렇게 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농사도 뭐 편하게 지실 것 같고요. 또 다른 혹시 여러분들 좋은 기반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또 물건 만드는 자금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올려서 투자자를 모으시는 겁니다. 모아서 사람들 10만, 20만 원이겠지만 모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CF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되니까 이거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필요하시면 자금, 왜냐면 요즘 이제 저금리 시대니까 가능하죠. 자, 저희 쪽 아까 이게 3-33조는 아무튼 시험에 나올 거고요. 방금 여기에서 1조하고 6조가 지금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정 예정으로 있고요.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런 내용이 19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쪽은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여기만 좀 살펴보고 가죠. 1년 이하의 징역이 있고 3-2년 이하의 징역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 있는데 방금 했던 세 가지 무부 금싸움이는 3-2고요. 자, 무부 금싸움이는 여러분들이 48조에 있죠? 여기 한 장에 있는 48조에 무부 금싸움에서 금싸움이는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2고요. 무부는 3-2가 아니죠. 3-2가 아니고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는 무등록자하고 그 다음에 부가 뭡니까? 네? 부정한 방법인가요? 네. 네? 부정등록? 무등록자와 부정등록에 대해서는 3-2에 해당된다는 점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에 우리가 33조에서는 1, 2, 3, 4는 1-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 5, 6은 저희가 3-2에 해당되는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행정처분이 있고요. 행정처분. 개업공인사가 법 33조 규정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행범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서 등록관청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 등록 취소 사유고요. 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형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형벌의 대상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 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보시면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업무보증 설정에도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매번.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매번 안 나온 게 뭐냐?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법이 저희가 51조인데 그 중에서 30문제가 출제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안 나올 게 많잖아요. 저희가 그 41조부터 뭐 44조, 45조까지는 뭐 하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끊고 당연히 개업공인사는 중개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손해배상 책임 행위를 두고 있는데 198페이지에 보시면 원인행위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저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무실에서 다른 분들 오셔서 중개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1번 개업공인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죠. 중개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받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서 발생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판례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빌려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과입니다. 결과에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판례고요. 판례 좀 많죠? 저희가 아직 판례 문제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업무보증 설정이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죠? 저희 시험에서는.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업무보증. 202쪽에 업무보증. 양말 1번 업무보증 설정 의무입니다. 의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냐 이겁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업무보증 설정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개업공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보장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업무보증 설정에는 보증보험 또는 이 법 42조 규정의 공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 말하죠? 공탁,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의 종류. 먼저 1번에 보증보험 밑줄 치겠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 그 다음에 이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그러고요. 자, 공제에 보시면 밑줄, 공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에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03쪽에 공탁입니다. 공탁에서 주의하실 것은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은 법원에 의합니다. 법원. 이렇게 금전, 유가증권 하니까 여러분들 뭐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도 가능하다 이거죠? 주식이나 채권으로 평가해서 가능하고요. 유가증권 또
자, 공탁금의 횟수 제한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업무보증 설정을 위하여 공탁금, 공탁금은 개업공인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미치칩니다. 3년 이내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 최저 설정액. 지난번 시험 문제 답이었죠? 지난번 26회 시험 문제 답은 3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지역농협협동조합은 1,000만원이고요. 다른 특수법인 2억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1,000만원만 나오고 있어요. 1,000만원. 이 다른 특수법인은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나 적어보시겠습니까? 자산관리공사가 대표적인데 저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표적인데 자산관리공사의 보증금액은 좀 축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억입니다. 여러분들 캠코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캠코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먼저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과 관련돼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보증과 관련돼서는 두 번 있잖아요. 두 번. 일단은 업무보증 할 때는 업무보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할 때, 보증이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 경매입니다. 경매를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라고 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하시고, 매수신청 대리, 경매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하고 수수료 받으시는 거죠? 수수료. 업무보증과 관련돼서 X 보시면 먼저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에 업무보증은 2억이고요. 2억. 근데 이것은 업무보증은 먼저 시기부터 하겠습니다.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 중요하죠? 업무 개시 전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등록할 때 등록 신청 이게 두 개가 바뀌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등록 신청 시험이요. 그다음 금액을 보시면 업무보증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억. 그다음에 분사무소는요? 1억입니다. 분사무소는 1억. 지점이죠? 분사무소. 그다음에 개인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개공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형상되는 개공이다. 여기 얼마입니까? 1억. 그 다음에 6-2의 부칙에 있는 6-2의 부칙의 공인중개사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입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건데 법인인 경우에 얼마여야 됩니까? 2억입니다. 법인이요. 분사무소 얼마입니까? 1억이죠. 개업공인사 얼마입니까? 1억이죠. 6-2는 얼마입니까? 안 돼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6-2는 경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가 안 된다는 거. 경매 업무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건 지역농협협동조합, 특수법인이거든요. 이런 쪽은 얼마 있습니까? 업무보증이 1,000만원. 그럼 이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의 담당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만약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저희 한번 잘 되겠죠? 전부 오실 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지금 어제 이제 나주에서 이제 강의 1차 손해평가사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참 놀란 게요. 어제 또 읍장님이 오셨더라고. 좀 부담스럽게. 딱 저기서 읍장님 하시고, 또 저는 이제 농협지점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학교 교감수인.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카페 가입할 줄 몰라요. 저 상상을 초월했어요. 농협지점장님 지금 하시는데, 카페 가입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냐.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교감수인, 학교 교감수인도 계셨는데, 업무를 접할 게 없었나 봐요. 카페 가입하고 이런 게. 또 못 하시더라고요. 가입하시죠. 읍장님 또 모르시고, 읍장이 나주, 여기 완도, 나주 있잖아요. 나주 읍장님 모셔가지고, 우리 정년인데요. 6월인가? 7월달에. 그래서 시간이 내셔서 배우러 오셨던데, 근데 대단하신 거죠? 다 여기 계시면 카페 할 줄 알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던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아는 것만 아십니다. 매수 신청 보조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잘 정리할 테니까요. 하나 잘 정리해서 구분해서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금액으로 뭐 환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환산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보증과 관련해서 두 번 여기서 나오니까요. 자, 203쪽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204쪽 보증 설정의 시기, 보증 설정. 자, 설정 및 신고에서 업무 개시 전 있으십니다. 업무 개시 전, 이게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전. 설정 및 신고에서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등록관청. 모르겠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누구라겠죠? 시군 구청장이라겠죠? 시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법정서식을 사용하네요. 법정서식 사용.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보증 유지 의무.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매년 가입하시듯이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업무 보증은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개업공사 중개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업무 보증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 등록 출사에는 기간 만료로 또한 보증, 기존 보증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업무 보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되고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보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됐습니다. 두 번째, 보험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그렇죠? 공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공탁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다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보증 증서 사본 및 교부 의무 설명 의무예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증서를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줘야 되네요. 보증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끊고요. 거래 계약서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네요.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지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쌍방의 계약, 업무보증에 대한 설명은 중개업이 쌍방이 아니에요. 쌍방이 한다는 거 전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보증. 매도인도 불안하잖아요. 물건 팔아고 매도금 못 받았지. 매수인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쌍방의 설명을 같고요. 중개사고 시 중개인의 배상 청구입니다. 중개인의 배상 청구 방법. 중개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 제공하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익 기타 중요한 서류 밑줄 치겠습니다. 판결문 밑줄 치시고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밑줄 치겠습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그다음에 청구인락조서.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여기는 끼어들 수가 없죠. 첨부하여 보증기관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방가로 2번에 개업공사 보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1억에 가입했는데 여러분들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제 5천만 원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감액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법에서는 감액주의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액주의를 만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감액주의가 아니죠. 감액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해 질병에 관한 생명 3,000원 가입돼 있습니까? 3,000이나 5,000 가입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병원비 1,000만 원을 사용하셨다. 여러분들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9만 원 값 줬다 해서 1,000만 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욕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다 했죠? 이 사람만 욕합니다. 그게 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욕하는. 29만 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이 사람만 욕합니다. 다른 사람 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빠야 욕을 할 텐데. 이보다 더 나쁜 사람 못 봐서. 자, 29만 원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험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3,000원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감액주의가 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1억에 가입했는데 5천만 원 지급됐다면 5천만 원만 남는 겁니다. 5천만. 그래서 5천만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내에 채우라고요?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보증보험금, 보험재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보험비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이게 법에서, 보험법에서는 감액주의라고 합니다. 다 안 해주겠다 이거죠. 한번 1억 가입해주고 맨날 5천만 원 찾아가고 5천만 원 찾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변에 부족한 금액을 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하고요. 어제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깜짝 놀랐죠? 특정사 여러분들이 나라를 안 지키고 보험금을 사치해서 200억 라는 뉴스가 한때 나왔는데 그래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 정도 200억이 한 명당 2억씩 사무소 유조 병원 가지도 않았고 병원 갔다 가고 그래서 200억 부산에서 이번에 발생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 다 한 겁니다. 그 부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부대가 문제가 생기겠죠? 보험 사기 여지에 관련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15일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일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신고, 부신법에서 15일 한 번 더 나옵니다. 15일에 주택거래와 관련된 신고에서 15일이냐고요. 여기에서 보증보험금 충액, 보충할 때는 15일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충액. 손해배상권의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범위, 위반에 대한 제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 쌍방의 결과를 서류가 체크할까요? 거래 당사자 쌍방해 주는 거래 계약서 쌍방해 주죠. 확인 설명 쌍방해 주고요. 이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가 되고요. 또 쌍방해 주는 것이 업무 보증 증서 4번. 보증. 그다음에 왜 4번을 주겠습니까? 원본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네? 원본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걸어놨잖아요. 네, 걸어놨으니까 4번 주는 겁니다. 그다음 보장 기간, 그다음 보장 금액, 보증 기간, 그다음에 소재 이와 관련돼서는 설명하라 이거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 빠뜨려네. 자, 208쪽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률상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법령은 전속중개 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있다겠고요. 근데 틀려있죠? 사용하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전속중개 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다 하거든요. 법령에서 유효기간 정하고 있죠? 몇 개월입니까? 3개월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다음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 됐고요. 맞죠? 공개하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서면을 보고하도록 했죠? 몇 줄에 한 번입니까? 2줄에 한 번입니까? 2줄에 한 번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해계약서 몇 년간 보존합니까? 몇 년요? 3년. 3년간 보존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뭘 풀어야 되냐면 기출문제 지문 하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지문 하나를 꼼꼼히 보신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하시고 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교재로 제공할 텐데요. 기출문제 지문에서 꼼꼼하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중소중개계약서가 작년에 뒤에 있는데 여기 있네. 542쪽 가봅니다. 542쪽에 먼저 여러분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19회 기출문제였잖아요. 19회 기출문제 답만 외우지 않고 나머지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왜 틀리고 맞고를 다 꼼꼼히 하셨다면 542페이지에 30번 문제 보는 순간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또 나왔다. 그런 느낌이 드신가요? 1번 보니까 전속중개계약 서면 틀린 거 됐습니다. 개업공인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계약 체결 2주의 1 이상 중개업무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겠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로 한다고요? 3개월로 하고요. 3번 개업공인사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그 계약서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이라 했는데 5년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겠죠? 근데 3번 전속중개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사가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다음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9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 2번에 2번 틀린 것만 보시죠. 틀린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끊고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한다. 법정서식을 사용하는 게 뭐라겠죠?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한 장 넘겨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문제.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은 틀린 거 됐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겠습니까? 자, 먼저 답은 몇 번입니까? 빠른가요? 5번 왜 틀렸습니까? 쌍방의 확인 설명, 쌍방이 교부하는 겁니다. 쌍방 교부예요, 쌍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은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4가지가 있는지 왜 4가지입니까? 주택용, 비주택용,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또 뭐 토지, 토관, 입광부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종. 이걸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다음에 근거 자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4번은 개업기간 3년간 벌어나간다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이건 뭐 공법에서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죠. 건폐율상항, 용적률상은 주택법이 아니라 뭐에 따릅니까? 조례에 따른다겠죠? 조례. 시군 조례입니다. 주택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1번이었고요. 권리관계 등기부 등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서 적고요.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은 개업공유사에 확인하여 적고요. 환경조건은 개업공유사의 세부사항이죠. 우리가 실내 벽환 이렇게 했잖아요. 실내 벽환은 세부사항이었습니다. 주택부담시, 주택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를 세우는 개업공유사 확인할 사항을 적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올해는 거래계약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올해 한 4문제, 6문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작년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uxasınca. 몇 번입니까?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그 거래계약서입니다. 첫 번째 기업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5년. 그래서 5년이죠. 거래계약서 5년. 거래계약서 4번을 5년 보존하는데 그럼 원본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원본이요? 거래계약서 4번을 5년간 보존하는 네, 4번. 4번은 5년. 근데 원본은 그 원본이라는 것 자체를 뺐다는 거지. 원본도 5분 아닙니까? 5년 밑에 5년 아닙니까? 제가 거래계약서 5년 하고 있는데 4번도 거래계약서 원본은 나한테 없잖아요. 네, 항상 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을 보존해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4번을 보존하는 거예요. 원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사자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자와 매수인. 세부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부를 네, 만드는데 세부. 공인중개사. 네. 그래서 원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통 계약할 때 세부를 만드시더라고요. 네. 본인 사무실 하나 가지고 매수 매도인 한 개씩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원본은 규정이 없는 네, 원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본은 당사자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자산, 네? 요즘 프린터로 뽑아보니까 그 힘으로 세부 나오지만 바꿔서 세 개를 예전에는 같이 한부를 적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네. 사본이 돼요. 아무튼 4번. 요즘은 민법에서 그래서 복사물에 대해서 4번도 증거 능력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본 4번 아무튼 5년이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되겠죠? 거래 당사자. 거래 동사자 둘 수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인적사항 아까 했잖아요. 인표인권.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는 반드시 정의를 시 사용합니까? 거래계약서? 아니죠.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세금 포탈로 아까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자, 이 문제가 똑같이 유사한 문제가 542페이지 가보시면 542페이지 가시면 자, 29번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 딱 출제하는 순간 보는 순간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딱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풀실 때 딱 정확하게 아시면 다음 지문 읽지 마셔야 돼요. 근데 또 불안하시니까 다 읽으시는데 1번이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정확히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번 1번 보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사람인지라 나중에 뒤에 보면 틀려있죠. 맞는 걸 찾았는지 틀린 걸 찾았는지.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법령,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칠까요?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기본 계약서, 거래 계약서가 물론 나오겠지만 이게 한번 나올 것도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잘 안 나왔어요. 먼저 보시면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개업공인주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금 등을 명의하도록 공고할 법령상 의무는 없고요. 계약금 등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따른 최신 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관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관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누구 명의로 한다겠죠? 예치 명의자가 아니라 누구요? 개업공인사, 또 금융기관, 최신관서 이런 쪽이 된다겠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매도인 명의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좀 주의하셔야지 시험 문장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계약금 등 예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까지라고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금주행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33조에서 규정하는 금주행의 내용인데 이 문제는 나쁘지가 않아요. 자, 원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판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권의 개업공인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인 C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개업공인사 A가 자기의 인척 B의 소유 주택을 매수인 C에게 했잖아요. 자기 당사자가 아니죠. 직접 거래 아니잖아요. 자기 친척 걸 갖다가 매수하겠다는 사람한테 넘겨줬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은 가능하겠네요. 금주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거 찾고 있네요. 니은번 개업공인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대리한 거죠? 일방만 대리한 거죠? 쌍방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겠고요. 디귿번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순가중개계약은 법정수수료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주행이죠? 초과보수 받았으니까요. 더 많이 받았잖아요. 1번에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이익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상가분양은 상관없습니다. 상가분양 대행은 여러분들하고. 그다음 위임번에 모가 건축물 매 중개 가능합니다. 취하실 거 모가 건축물 중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틀려 있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올해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개론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만 나중에 별도로 모아서 한번 계속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사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맞는 거네요. 한번 전체 풀어보시겠습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또 느낌이 지문이 긴 게 또 다르네.
제가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를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찾으라면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100%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출제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정리를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크로스로 출제가 되니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 또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그 문제만 확인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로 가시면 536쪽에 박스형 문제가 그나마 이게 나왔는데요. 536쪽에 17번 문제 또 출제합니다. 536페이지. 536페이지에 17번 문제에서 또 출제한다고. 기출문제는 10개년치 해보고 싶은데 10개년치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저희도 하고 한 5년치더라고요. 5년치. 한 200문제씩이죠. 5, 4, 20. 5년치만 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자, 536쪽에 보시니까 옳은 걸 찾잖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215페이지에서 그 8번에 4번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지역 농협 협동조합 얼마입니까? 보증금액? 10만 원. 이게 맞죠? 그 다음에 10일, 딱 10을 보면 디귿번에 기억 찾으니까 1, 3, 5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1, 3, 5 중에서 하나 있을 텐데 디귿번에 10일이 아니라 며칠에 볼 15일. 틀렸잖아요. 아? 그러면 기억 디귿 틀렸으니까 3번과 5번 없죠.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억번이잖아요. 니은만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몇 개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수 계산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말 안 해서. 네.